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61회 FAT 2급 실무 이론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요 결합관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합관계 그랬을 때 거래의 8요소를 생각하셔가지고 요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자산이 증가,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한 건을 찾으라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1번 외상 매입, 이건 부채니까 아예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고, 단기 차입금도 부채고요. 출자받아 사업 개시, 이런 건 자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바로 분개를 해가지고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결합관계 중에서 자산이 나오는 애들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요 외상 매출금 같은 것들, 즉 자산이 감소했으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나요? 기업의 순자산으로서 벌써 정답 나왔습니다. 기업의 순자산은 자본이죠.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건 자본에 대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습니다. 기업의 순자산은 자본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2023년도 10월 31일 재무제표에 기록될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시면 얼마냐? 라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다가 이 상품,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품 매출액에서 이 매출 원가라는 것을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거가 나온다. 라고 하는 제1공식이죠.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요겁니다. 그런데 이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매입 더해서 거기서 뭘 뺀다? 기말을 빼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가 바로 매출 원가입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상에서 지금 매출 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알려줬어요. 100만 원 상단 위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렇게 하고 기초상품이 9만 원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면서 단기 매입액은 15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이 매입 애누리가 있었습니다. 20만 원이. 그럼 빼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또 기말, 이거가 바로 기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9만 원에다가 9만 원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계산기 9만 원에다가 또 150만 원에다가 20만 원을 또 빼요. 20만 원을 딱하니 빼주시면은 139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말 금액이 39만 원을 뺄 때 1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다는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대화 중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한 학생 묶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보통 예금이 포함됩니다. 자기합수표가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도 있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당 보통예금 이 세 가지가 들어가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보통예금 들어갑니다. 동용이 맞았고요. 자기합수표는 현금이기 때문에 동용이와 진주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세 가지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당보 이 세 가지가 되다 보니 동용과 진주가 맞았다. 5번입니다. 다음 중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사용되거나 판매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선입선출법. 선입선출. 먼저 선, 들입. 그래서 먼저 들어와. 상품이 먼저 사용되거나 그리고 먼저 나가는 거죠.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나간다. 이게 바로 선입선출법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액 구해볼까요? 자, 매출액은 이렇게 총 매출액에서 요 매출하고 관련된 것들, 매출, 할인, 애누리, 환입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빼주시는 거고 매출 운반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출 운반비는 별개예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15,000원을 빼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 85,000원이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순매출액은 8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 대산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상품이지요. 감가상각 자산은 이렇게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자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은 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닙니다. 8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23년도 12월 31일 결산분계로 옳은 것 분개해 볼까요? 4월 1일 날짜에 은행으로부터 200만 원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이자를 줘야 돼요. 4월 1일 날 차변에는 보통 예금, 대변에는 뭐 단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차입을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아직 이자를 주지는 못했어도 이번 연도 이자 비용이라고 잡고 대변 쪽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겠지요. 분계가. 그리고 3번,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저 2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12%입니다. 12%. 그러면은 24만 원 나오겠죠. 200만 원 곱하기 12%. 24만 원 나누고요. 그걸 12달로 나눠주시면은 한 달에 2만 원씩 나온단 말이에요. 2만 원씩. 그거를 곱하기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9개월 해서 18만 원이 현재 여기 들어가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 금액, 미지급 비용에 18만 원씩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9번입니다. 다음은 항공상사가 취득한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감가상각비가 또 얼마냐 그랬습니다. 7월 1일 날 구입을 했고요. 4천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10년입니다. 방법은 정액법으로 쓰라 그랬습니다. 정액법 공식은 내용 연수 분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액이에요. 가액.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취득원가가 4천이지요. 4천. 잔존가액은 없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10년으로 나누면 400 나오지만은 요거를 다 그냥 감가상각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7월 1일 날 구입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절 나누시어 가지고 200만큼.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10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 아닌 것은 바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영업의 비용이니까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접대비, 경상연구 개발비, 대손상각비는 다 800번대 코드들이니까 영업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AT급 제61회 최신기출문제풀이 실무수행평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 커피는 커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기업입니다. 자, 회계 2급은 개인기업이고요. 회계 1급부터는 법인이에요. 7기이고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료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가 나왔어요.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일반과 금융과 카드 거래처를 등록하시는 곳인데 그 중에 은행은 금융이지요. 그래서 금융에다가 맨 밑에 하단 쪽에다가 이렇게 98,005번으로 넣어주시고요. 98,005번 하나은행 보통 번호는 527 빼기 91004 빼기 22456 해서 빼기 넣으셔야 됩니다. 하이픈 넣으시고 일반 현재 사용할 걸로 넣어주시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넣지 않으셔도 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서대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은행 넣어주시고요. 서대문 예금 종류는 기업 자유예금 요 정도 넣으셔도 좋고 굳이 안 넣으셨다고 해서 감점은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 두 번째로는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초기 2월에 들어오셔서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현재 미지급금이 1,820만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드로는 우리자동차가 32,012번 코드를 잘 모를 때는 두 번 톡톡 찍으셔서 우리자동차 검색하셔가지고 1,600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코드 알려줬을 때는 바로 번호를 쓰시고 220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거래자료 입력 1번에서는 이렇게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래자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7, 8 해서 전에는 10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문제가 바뀌면서 8문제가 나왔습니다.
8문제가 나왔고요. 요 1번부터 입력을 하실 건데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는 우리가 보통 소모품비로 처리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날짜는 6월달 10일입니다. 6월달 10일. 출금 끊어주시겠고요. 사무용품비 800번대 829번 넣고 25,000 되었어요. 출금 한 장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동차 세를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세금과 공가 6월 30일 수납일자 확인하셔서 6월 30일자로 현금 납부 나왔습니다. 출금 끊어주시겠고 817번 세금과 공가입니다. 여기서 금액 34만 5천 원 되겠습니다. 6월 30일 날 납부를 했군요. 그 다음입니다. 거래처 비발디 커피에서 비발디 커피 3천만 원 대여하기로 하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자, 7월달 10일자에 그렇게 하고 지금 대변 쪽으로 보통예금이 나갔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나갔고요. 금액은 3천. 이런 것들을 2024년도 3월 31일이면은 1년이 안 되지요. 그럴 때는 단기 대여가 되겠습니다. 차변 쪽에 단기 대여금 내시겠고요. 거래처는 비발디 꼭 써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단기 대여금. 그 다음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입거래가 나왔습니다. 더치 커피 세트 해서 150만큼을 구입을 했다. 그런데 7월 14일 날짜에 지급한 계약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7월 14일 날짜 걸 가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미리 준 계약금이 50만원 있었으니까요. 7월 14일자에 계약금, 일명 선급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50만원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7월 20일자에 차변의 상품을 150만큼을 구입을 해요. 그렇게 하고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미리 50만원 지급을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얼마를 지급한다. 예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잡아주시고요. 거래처 잘 챙겨주자. 7월 20일자에 오셔서 146번 차변에 146번 금액은 150 대변에 131번 선급금의 거래처는 콜롬비아 50만큼 있었고요. 대변 쪽에 251 더하기 눌러주시고 엔터 때려주시면은 위에서 입력했던 콜롬비아 거래처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요. 5번에서는 직원들의 근무복, 유니폼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직원들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8월달 10일자가 되겠고요. 차변 쪽에는 811번 복리후생비 금액은 120 카드 나왔기 때문에 미지급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아닌 것들 구입하고 결제를 카드로 했을 때는 미지급금 잡아주시고요.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죠? 6번입니다. 단기매매증권 구입 및 매각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맡기신 그랬으니까 팔았단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880만큼이 들어왔습니다. 882. 지금 이거를 갖다 구입했을 때는 장부 금액이 800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수했던 금액은 800이었는데 그걸 880에 팔았으니까요. 80만큼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일단 대변 쪽으로 107번 단기매매증권 보내고요. 그렇게 하고 차변에 들어온 돈은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입니다. 금액은 88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80만큼 나지요. 대변 쪽에다가 단기매매증권 처분해서 이익 생긴 거 있죠? 요거 80을 딱하니 넣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처분 이익입니다. 처분 이익. 화재보험료입니다. 8월 25일자 상품 보관용으로 사용 중인 창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용 잡으란 얘기는 보험료로 처리하라 소린 거고요.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그럴 때는 선급비용이라고 잡으셔야 됩니다. 자, 비용 처리하라 그랬다. 그럴 때는 보험료 이렇게 잡으시는 거고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을 때는 선급비용 이렇게 간다는 거. 선급비용 이렇게 간다는 거죠. 차변 쪽에다가 821번 보험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87만 원 되겠습니다. 결제는 현금으로 출금 바로 끊어도 됐었고요. 저렇게 현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8번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요금이 12만 500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통신비로 잡으시면 되겠죠? 9월달 29일자 차변에 통신 점 통신 814번 통신비 봐주시고요. 금액은 12만 500원. 그렇게 하고 보통예금 농협입니다. 이 은행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농협으로 오늘 거는 여기 보시면 농협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8문제가 끝났고요. 자, 전표 수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12월 10일 날짜에 무슨 전표가 들어있나요? 이렇게 외상매입금과 보통예금이 있는데 요때 만고식세에 지급해야 될 외상매입금을 신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어요. 일단 거래처가 맞나요? 그리고 신한은행 보통예금 금액도 맞나요? 12월 10일 날짜에 외상매입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다. 자, 지금 뭐가 틀렸다는 겁니까? 뭐가 지금 틀렸는지 아하, 요 부분이 틀렸네요. 이게 신협이네요. 신한이 아니고 비슷하게 해놔가지고 못 찾을 뻔했어요. 교묘하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래처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협은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는 도서구입과하고 관련해 갖고 중복된 게 있으면 하나 지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복이면은 하나 체크 아래쪽 거 하시고 상단에 삭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결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산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요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은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차변에 소모품비라고 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산 시에는 이건 구입 시 분계고 결산 시 분계는 대변 쪽으로 소모품 B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는 소모품 이렇게 얼마나 지금 남았나. 처음에 구입할 때 다 사용하는 걸로 비용으로 잡았지만 12월 31일 가서 보니까 60만 원만큼이 아직 안 썼어요. 그럼 60만큼은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으로 잡아주시고 비용에서 빼줘야 된다는 거죠. 12월 31일자에 오셔서 차변에 172번 소모품 대변에 830번 소모품 B 이렇게 분계 일단 했고요. 수동 분계 하나 했으면은 이제는 가셔서 여기 결산자료 입력으로 오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찍어주시고 기말상품 재고액 부분에다가 4,320만큼 넣으시고요. 기말상품 넣으시고 전표 추가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자동으로다가 일반 전표 12월 달에 분계를 해준다는 거죠. 결차결대는 자동 분계란 뜻이고요. 이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토록 궁금했던 거는 요 손익계산서에 12월 달 단기순이익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기순이익까지 확인하고 추가 단추 눌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일반 전표에 나머지가 달라붙으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수동, 자동,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손익대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회 문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을 조회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걷어들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융거래처 등록 부분에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일이 국민은행 요 계좌번호라든가 확인하시면서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확인해 보니 농협이 틀렸습니다. 농협은 201로 시작해요. 그래서 농협이 틀렸다. 2번입니다. 선급금 잔액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선급금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시험 보실 때도 위에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는지 다 써 있으니까요.
거래처 원장으로 가서 날짜 12월 말이면 앞에 1월 1일도 상관없고 12월 1일, 12월 31일 131번 선급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그 중에서 컬럼비아는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거래처 원장 오신 김에 253번 찍을까요? 미지급금. 잔액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의 잔액 옳지 않은 것은 하나컴퓨터가 220인데 200이라고 해서 하나컴퓨터가 틀렸습니다. 나머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잘 맞네요. 거래처 원장 103번 보통예금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오셔서 신한은행 거 잔액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3,880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거래처 원장 253번. 253번 아까 했었는데요. 253번에서 오셔가지고 삼성카드의 잔액은 769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예적금 현황 가볼게요. 예적금 현황으로 들어가서 12월달 말 그 중에서도 은행별 예금 잔액 옳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일일이 확인해 보다 보면 여기서 맞는 게 딱 하나 나오네요. 농협은행 보통 4번만이 맞았습니다. 됐죠? 17번입니다. 분계장을 조회하셔서 분계장 처음 가봐요. 9월 동안에 전표 중에서 9월이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전표 1번 일반 그리고 출금으로 해가지고 했던 건수 출금 전표 건수는 모두 몇 건이냐 해서 이렇게 분계장에 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34건이 되겠습니다. 자, 1월 개표도 조회해 볼까요? 1월 개표도 가셔가지고 그 중에서 8월달 그랬습니다. 월개표 찍으시고 8월 찍었지요. 판매비와 관리비. 네,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현금 지출이 가장 큰 현금 지출은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보험료가 가장 크게 보이는데요. 이때 코드 번호를 물어봤을 때는 두 번 톡톡 찍으셔서 보험료의 코드 번호가 82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현금 출납장 가볼까요? 현금 출납장 해서 6월 말 현금 잔액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왔죠. 했을 때 현금 잔액은 맨 끝에 돌리셔서 19459-810 되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에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현금 출납장 8월달 걸 또 물어봤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달 31일까지 중에서 현금의 출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잔액이 아니고요. 출금액 이 가운데서도 지금은 8월 한 달 거니까 월계를 보시면 되겠지요. 652만 8,500원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 이때 손익계산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당기 그러면 12월 달을 물어본 거고요. 그 중에서 옳은 거. 그래서 열심히 통신비 찾아보니까요. 174만 5,610원. 정확히 맞았습니다. 더 볼 것이 없죠. 손익계산서에서 상품 매출 원가. 금액은 204-015-000 맞습니다. 복리후생비를 가서 확인해 볼까요? 복리후생비 811번 복리후생비는 1,577만 3천원 되겠습니다. 맞죠? 또 세금과 공과금 170만 1,500원 영업의 수익이에요. 900만원 여기까지 벌써 왔습니다. 900만원까지 이렇게 영업의 수익까지 확인했고 재무상태표로 이제 가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인데 12월 달에 단기매매 증권 금액은 7천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단기 대여금 금액은 1억 4천만원 되겠습니다. 자, 소모품 잔액은 얼마냐? 소모품은 60만원 있죠. 외상 매입금 유동부채 중에서 외상 매입금은 157-015-000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조회하셔서 자본금 금액은
687070 3번입니다. 자, 이제 두 문제는 전기분 자료에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전기분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오셔서 우리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는데 계산기를 조금 쓰셔가지고 유동자산 1년 이내 지금 어떻게 보면 유동이니까요.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4억 1,430만원이고 나누기 유동 부채는 76600 하나 둘 셋 해서 7,660만원밖에 안 돼요.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은 54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회사가 탄탄하네요. 유동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조회하셔서 손익계산서 전기분 겁니다. 얘네들은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로부터 얼마의 이익을 얻느냐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일단 전기분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 총이익이 2억 2,900만원이었고요. 나누기 매출액은 583,000,000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은 39%.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 정도가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39%. 자,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